밥 먹어. 엄마. 식사는? 우리 엄마 총각김치를 엄청 맛있게 먹고 있지 지금. 장모님, 총각김치 최고예요. 드실 텐데 빨리 쉬세요. 네. 엄마. 오늘 엄마가 마트에 갔더니 무가 너무 맛있게 생겼길래 좀 알타리 좀 담가서 보내려고. 뭐 총각김치 또 주려고?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 자기가 나왔어. 잘했어.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장모님이? 왜? 총각김치를 또 담가서 보내셨다는 거야. 그냥 많이 먹으라고 또 보내신 거 아닐까? 아니. 뭐 걱정하지 말고 내일 퇴근하고 한번 가보자. 응? 아이고, 드라마 할 시간이네. 내가 리모컨을 어디다 뒀나?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애들이 왔나? 아이고. 엄마! 어서 와. 잘 지내셨죠? 차 많이 막히지? 아유, 괜찮아요. 오늘 들어가세요. 냉장고에 보리차 있죠? 내가 줄게. 아니에요. 제가. 없어. 오빠가 해. 장모님, 냉장고 안에 리모컨이 들었는데요. 아이고, 리모컨이 왜 거기 들어있대? 요즘 내가 정신이 깜빡깜빡한다 얘. 장모님, 총각김치 맛있던데 총각김치 내주세요. 무슨 총각김치?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안산시 단원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관리부터 치매 환자 조기 검진, 환자별 맞춤 관리 등 다양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며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한다, 우리 딸.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단원구 안산시 단원 치매 안심센터.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먼저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서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단원 치매 안심센터와 상록수 치매 안심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 8월 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 수는 3,936명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주요 사업은 치매 상담과 등록 관리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치매 환자 쉼터 사업, 치매 환자 가족과 그 보호자 지원 사업,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사업, 치매 공공 후견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 이민근입니다. 오늘 9월 21일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요.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와 함께 비대면 안부 인사라는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치매는 참 힘들고 슬픈 병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박말레 할머니는 5년 전 치매 위험 진단을 받으셨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치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전에는 치매 예방으로 고스톱을 많이 쳤는데 요즘은 종이접기나 여행, 유튜브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행사의 주제처럼
오늘 저녁에는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 번씩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안산시도 치매 극복을 위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치매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는 이제 나 혼자만의 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과 배려를 더해 주시고 치매 극복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산시의회도 치매를 극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로부터 건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항상 응원하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의사 이지영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한 일상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관심 있게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은 내 주변에서 치매 환자분이나 인지저 환자분들을 보기도 하고 나의 건강과 또 나의 부모님의 건강이 치매나 아니면 치매 전 단계는 아닌지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1250만 명 계시고 그 중에 80세에서 84세 분이 한 20% 정도, 85세 이상이 38% 정도 돼서 전체 치매 환자의 50% 이상이 80세 이상에 치중되어 계시고 또 2030년 정도 되면 전체 인구 7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작년 2021년 노인 인구 분포와 치매 유병률을 보면 60세부터 연령별 인구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치매 환자 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70세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령 인구가 되어서 나의 치매를 또 겪거나 염려하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치매가 뇌의 노화와 더불어서 오는 거라 그때 가서 물론 적절한 조금 더 애를 써서 줄일 수는 있지만 더 적정한 것은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를 젊어서부터 관리하듯이 뇌 건강에 대한 치매도 삶의 초기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삶과 저희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30대였을 때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외환 위기가 닥쳤고 또 저희 부모님께는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건강이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 30대에 속하는 모든 세대들이 부모님의 건강에 노화를 처음 접하게 되거나 우리 부모님께서 약을 한두 개씩 드시게 되는 그 접점과 맞물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40대가 돼서 제가 종합병원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그런 직장을 갖게 됐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그 즈음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에 고혈압, 당뇨가 생기셨고 결국 그 치매도 생기고 중증 치매가 되셔서 가족들이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증 치매와 폐렴으로 별세하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10년이 지나서 저가 치매를 많이 경험하고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어 있지만 저 자신도 일상의 과로가 겹치고 저도 한두 알씩 약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동안에 아버지도 고혈압, 당뇨, 뇌경색을 앓으시고 치매가 점점 생기시더니 이제는 약간 중등도 치매로 진행하시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의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건강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건강은 또 우리는 특히나 부모님 스스로 돌보시고 경제도 부모님 스스로 돌보시는 그런 연령대가 있으셔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각자가 관리하는 상황들에 많이 처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산업화나 환경적인 여건들이 각자의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는 각자의 생활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많이 지나왔는데 이제는 각자의 건강을 서로 돌보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여러 가족들이 겪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코로나를
겪으신 이후에는 치매나 전신 체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고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세대들이 또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의 30대, 또 저희 할아버지의 30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각 가족이 각자를 돌봤던 시대보다는 다시 서로 투약을 권하거나 서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외환 위기나 건강의 위기를 쭉 지나오신 부모님 세대 또 조부모님 세대들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30대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치매 유병률을 낮출 수 있고 치매에 대한 염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대에서 굉장히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도 운동을 늘리고 조기에 발견되는 뇌경색이나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을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투약을 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족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환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최근 20년 동안 치매 환자분들이 급증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또 사회적인 제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에는 치매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하지만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치매도 초기부터 고혈압, 당뇨, 과체중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직 팽만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도 우리 전신 건강의 영향으로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대에서부터 지속적인 건강관리 끝에 내가 중증 치매를 앓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웬만한 일상을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뇌 건강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고려가 젊어서부터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60대 이상의 노령화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가로 줄이기를 시작하고는 있지만 이미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뇌의 질환으로 굉장한 이제 후유증, 합병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보는 일도 돌이켜보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간을 되돌려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치매나 암으로의 탈출을 위해서 그 이전부터 30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과를 바꾸고 건강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매에서 많이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 곁에는 병원 의원뿐만 아니라 이미 행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치매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또 지역사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고 거기서 초기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빨리 진단을 받고 그들에게 치매 건강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치료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놀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미술 프로그램 또 대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치매 환자 주변에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또 복지 관련 그런 인력들의 피로와 고통이 또 공존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 보호시설이나 또 안내를
담당하는 여러 인력들과 그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증 치매로 판단이 중립적이지 못하실 경우에 본인을 위해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족들이 그 돌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간 야간 보호를 맡을 수 있는 인근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돌보기가 매우 어려운 환자분들은 요양원에서 주거를 옮겨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생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병의원들에서 급성기나 아니면 이제 중증화된 만성기의 그런 치매 환자들을 진단할 수도 있고 또 노인 전문 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있어서 일정 기간 증상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근 병원을 이용해서 인지기능 상태에 대한 진단과 투약, 환자 관리가 시행이 되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피로나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시대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를 앓으면서 전체 건강 상황의 위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치매는 뇌의 그런 그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뇌의 건강을 위한 일상적인 체력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운동들을 꾸준히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이나 일상에서 혼자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물론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사회화 동물이고 또 인간처럼 고도화된 언어를 이용해서 뇌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신해서 줌이나 또 인터넷을 통한 그런 대화 프로그램들이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가족끼리도 평소보다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이나 근접한 사람들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표현하는 습관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서로의 건강을 직접 표현하고 독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근력 감소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빠지고 뇌도 따라서 나빠지는 그런 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근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예방이나 운동이 적절히 필요하고요. 또 개인적인 과로나 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미 활동 유지가 적극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매 예방에 대한 일상의 일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고려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